옛날 충청도 작은 어촌 마을의 오시성에 순박한 농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씨는 같은 마을의 참한 처녀를 신부로 맞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고 몇 년이 지나 3명의 딸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헌데 세 딸들 중 유독 첫째 딸이 커갈수록 눈에 띄었는데 복남이란 이름을 가진 첫째 딸은 나이 15이 넘자 웬만한 장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데다 덩치 역시 곰같이 우람해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헌데 그녀의 외모보다도 더 문제인 것이 복남의 성격이었는데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질긴 데다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이 성질을 내버려 주변 사람들을 질겁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저기 복남이 온다. 어디 진짜네 복남이다. 얘들아 도망가자. 뭐야, 너희 오늘 잘 걸렸다. 거기 안 서. 동네 아이들은 겁도 없이 그녀의 외모를 보고 장난 삼아 놀리다 복남에게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아이들의 부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복남 엄마 마침 집에 있었네. 웬일이세요? 웬일이고 뭐고 해. 얼굴 한번 봐봐. 복남이 어딨어? 복남이는 왜 찾으셔요? 설마 복남이가 또 애들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나요? 보면 모르겠어. 무슨 여자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사내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다녀. 복남 엄마 얼굴 보고 몇 번 참아 넘겼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냥 못 넘기겠어. 복남이 어딨냐고. 사내 아이의 부모가 있는 대로 화를 내며 복남이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동네 뒷산에 숨어 있다. 밤이 돼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인지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쩌겠소. 미우나 고우나 우리 딸인 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고향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없지 않소? 어딜 간들 저 애의 성격을 못 고치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저 애도 철이 들 나이가 됐으니 차차 나아지지 않겠소? 복남의 부모는 괴팍한 성격의 큰딸 때문에 매일같이 속을 태웠지만 타고난 그녀의 성정은 나이가 먹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남의 나이가 20이 넘자 혼기가 찬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그녀에게 혼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남보다 2살 어린 동생에게 마음을 둔 동네 총각들의 구애가 계속되자 고민 끝에 오신의 부부는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시집가는 경사스러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복남은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방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딸을 보며 오신의 부부는 마을 밖에서도 그녀의 짝이 될 만한 신랑감을 알아봤지만 그녀의 외모를 한번 보고는 모두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복남이 노처녀 소리를 들을 만한 나이가 되자 이제 20살이 된 막내 동생까지 혼담이 오가더니 얼마 안 가 시집을 가게 되었고 복남의 신랑감을 찾던 오신의 부부는 차츰 큰딸이 노처녀로 나이 먹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하얗게 센 인상 좋은 할머니가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봐요, 이쁜 놀이개랑 장신구가 있는데 안 사도 되니 구경이나 한번 해보구려. 할머니의 말에 오씨 부인이 마침 필요한 것이 있어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왔고 놀이개란 말에 방 안에 있던 복남도 문을 열고 나와 할머니가 보여준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복남을 유심히 쳐다보았는데 눈을 빛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처녀는 올해 나이가 몇이신가? 제 나이요. 올해 28인데 그건 왜 물으신대요? 그래, 그럼 혹시 정해둔 혼처는 있고? 할머니의 물음에 복남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자 옆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그녀의 어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마땅한 혼처가 없네요. 살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연분이 생기겠지요. 그래요,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짝이 다 있는 법이지요. 나이 먹은 노인네가 실없는 소리 한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실은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보따리 장사도 하지만 중매도 많이 하고 있어 한번 물어본 것이라오. 그러셨군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아하니 처녀한테 딱 맞는 신랑감이 한 명 있어. 중매를 한번 서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있으시오? 할머니의 말에 복남은 순간 얼음이 된 듯 굳어버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중매를 서주신다고요? 어디 어떤 총각인데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수십 년 동안 중매에서 단 한 번도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오. 처녀를 보니까 딱 어울리는 총각이 한 명 생각나는데 처녀만 괜찮다면 내가 한번 나서볼까 하는데 처녀 생각은 어떻소? 말이라고요. 이 아이를 맺어만 주신다면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드릴 테니 중매를 서주세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복남도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표정으로 보아 싫지 않아 보여 할머니는 승낙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복남의 집을 나와 산 너머 마을로 향했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가는 마을에는 나이 30이 됐는데도 아직 장가들지 못한 노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총각은 삼보란 이름의 덩치가 복남 못지않은 거구였습니다. 삼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너무나 가난한 형편이어서 이제껏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아무도 없어 나이만 먹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삼보의 집을 찾아와 복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나이, 집안 형편 등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 삼보와 그의 어머니가 반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있으면 저야 감지덕지죠. 외모야 저도 내세울 것 없는 처지인데 따질 것이 있나요? 좋네. 그럼 내 중매장이 10수년 동안 안 맺어진 경우가 없었고 한번 맺어지면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 두 사람도 잘 맞을 게야. 그날부터 두 사람의 혼사 준비는 일사천리로 되었고 복남과 삼보뿐 아니라 양가 부모들은 그들의 혼인에 크게 기뻐하며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례식이 얼마 안 남았을 무렵 중매쟁이 할머니가 삼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할머니. 잘 있었나? 내가 오늘 들른 것은 자네한테 꼭 당부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이라네. 예, 어떤 것을요? 그게 뭐냐면 말이지. 중매쟁이 할머니는 삼보에게 혼인식 날 2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로 혼인식 당일 날 신부에게 하루 3끼를 팥죽을 쑤어 먹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 들어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요구였습니다. 예,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해야 하네. 자네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하려면 이 일을 꼭 해내야 하네. 이런 참 그러다 신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내가 돼가지고 이 정도 일도 못해서야 장차 집안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꼭 신혼 초야에 이 일을 해내게나. 중매쟁이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삼보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지만 결국 그녀의 당부를 받아들여 첫날 밤에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혼례식 당일날 식을 치르는 두 사람을 보고 구경꾼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외모가 너무나 눈에 띄는 데다 복남이 워낙 박색이라 뒤에서 그녀를 비웃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내 살다 저런 신부는 처음 보겠네. 얼굴이 못난 거야 그렇다 쳐도 덩치가 저리 커서. 먹여 살리려면 삼보 총각 등골이 휘어지겠어. 다른 사람들이 쑥덕이는 소리가 삼보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시집 온 복남이 그저 좋기만 하였습니다. 혼례식이 모두 끝나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어색함에 삼보가 술을 먼저 권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술을 나눠 마셔야지 백년해로 한다고 했소. 그러니 한 잔 받으시오. 평소 괄괄한 성격의 복남도 이때만큼은 새색시처럼 수줍게 술잔을 받아 마셨고 외모와 다르게 술이 약한 복남은 술 석잔에 만취해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삼보는 그날 밤새 뜬 눈으로 보내다 새벽녘이 될 쯤 거사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나 중매쟁이 할머니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백년해로 할 수 있다니 나를 용서하시오. 그 말을 한 삼보가 복남이 자는 이불을 치우고 그 위에 거사를 치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녀의 옆에 누워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복남이 깨자 풍겨오는 지독한 냄새에 놀라 주위를 살펴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녀가 질겁하며 큰 소리를 내자 옆에 있던 산보가 놀라는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그게? 복남은 자신이 어제 팥죽을 3끼나 먹은 것이 탈이나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산보는 그녀에게 안심하라는 듯 말했습니다. 긴장한 데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아직 어머님이 일어나지 않은 듯 하니 내가 빨리 처리하겠소. 말을 마친 산보가 이불을 가져나가 손수 빨래를 했고 방 안에 있던 복남은 부끄럽기도 하고 산보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드세고 성격이 불같던 복남도 신혼 첫날 밤 못 볼 걸 보였다는 생각에 새 신랑에게 부끄럽고 민망해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온순하고 얌전한 새색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복남을 보고 산보는 그녀의 못생긴 외모마저 마냥 귀엽게만 보여 두 사람은 나날이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복남은 자신들을 닮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무려 3명이나 낳아 주위에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산보가 워낙 성실하고 힘이 장사라 그들이 혼인한 뒤에 장인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자 해마다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더니 10수년이 흐른 뒤에는 인근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들이 낳은 아들 삼형제가 장성에 혼인할 나이가 됐을 무렵 시어머니가 노안으로 세상을 뜨자 장례를 모두 마친 어느 저녁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만큼 살게 된 것부터 아이들이 저리 잘 큰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오. 어머니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다 가셨으니 하늘에서 당신께 고마워하고 계실게요. 별 말씀을요. 당신이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셨으니 우리 집안이 일이 좋아진 것이지요. 당신이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소. 그래, 내가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그리 뜸을 들이세요? 우리 사이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요? 산보가 오랫동안 혼자만 비밀로 묻어두었던 신혼 첫날 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듣고만 있던 복남의 얼굴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나중에는 누가 보기에도 알아볼 정도로 그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내가 아무리 술이 약하다고 해도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제 보니 모두 내 놈이 꾸민 짓이었구나. 부인 지금 뭐라고 하셨소? 복남의 입에서 평생 듣지 못한 험한 말이 나오자 산보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복남의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고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20년이란 세월을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참고 살았다니. 그동안 나를 깜쪽같이 속여. 여보, 갑자기 왜 그러? 왜 이러는 것이오? 복남이 이성을 잃고 자신의 남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자 새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얘들아, 아비 좀 살려다오. 니네 어미 좀 말려봐라, 얘들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새 아들이 달려들어 복남의 손발을 붙잡고 나서야 산보가 겨우 몸을 빼내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쳤고 분이 안 풀린 복남은 그때까지도 씩씩거리며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손나라 내 저 작자를 오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진정하시고 말씀으로 하셔요. 산보는 아들들 덕분에 몸을 피한 뒤에 며칠이 지난 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뭐한다고 그 얘기를 해서 입이 방종이다. 산보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을 때 새 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화도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세요. 내 어미 화가 가라앉았다고. 네, 조금 진정되셨으니 들어가시거들랑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비세요. 그걸 말이라고 내가 내 어미한테 용서를 구하는 동안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너희들이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아버지도 참 알았어요. 알았으니 그만 집으로 가자고요. 새 아들들에게 이끌려 집으로 간 삼보는 자신의 아내가 무서워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담벼락에 서서 쩔쩔매고 있자 그 모습을 본 복남이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 어서 들어오라고요. 이제 날 용서해 주는 거요. 일단 들어오기나 해요. 난 부끄러우니까. 복남의 눈치를 보며 삼보가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의 화는 많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어이도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자신의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해온 데다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다정한 사람이어서 얼마 안가 아들들을 시켜 남편을 데리고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복남은 이전과는 다르게 가끔 성질을 불같이 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삼보가 묵묵하게 받아주어 두 사람은 남은 여생을 어느 부부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